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 원가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네,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치킨 시장 가격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때 왜 치킨 가격이 2만 원에 바베큐라든지 하림이 만들어서 생계를 사서 도계를 한 다음에 그런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우리가 치킨 보통 한 2만 원에 사 먹으니까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 장관께서 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정책으로 해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사실 법률적인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를 이름을 밝히고 시장 가격을 이야기하게 되면 법률 위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회사가는 얼마에 이런 거는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유통 과정마다 밝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프랑스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각 단계별로. 마치 그 석유 가격 원유에서부터 정유 그다음에 정유에서부터 배달 이 과정에서 가격들이 다 공개되고 있듯이 아마 닭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방금 질문하신 대로 닭 치킨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지. 왜 전부 다 무기명이라고 하니까.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 그랬는데 참여 안 하면 법률적으로 규제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에게만 물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아파트 건축할 때 건축 원가도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좀 안정되지 않겠어요? 또 궁금한 가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기름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통 과정에서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많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한 시장 질서를 해야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는 방침을 법률화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 외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 쪽에 하비의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군요. 예, 많이들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랑 루이지애나주 남부지방을 강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이제 됐는데요. 허리케인이 상륙한 것은 지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상륙을 했고 그 후로 이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서 이제 휴스턴을 포함한 텍사스 남부지방을 이제 강타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무려 1m 30cm까지 온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 주요 도로, 집, 시내, 주요 도시 시내가 거의 물바다가 돼서 물에 거의 잠기는 수준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방금 내린 그 양을 AP통신이 한번 추정을 해본 것 같은데, 네. 그 숫자가 굉장합니다. 3조 7,900억 리터라는 숫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15일간 쏟아낸 물의 양과 같다 이런 어떤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물이 한 지역에 쏟아졌다 볼 수 있는데요. 네. 휴스턴이 속한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라는 곳은요, 거기 전체 토지의 한 30%가 지금 현재 물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산정해 보면 시카고와 뉴욕시를 합한 면적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숫자인 그 크기의 면적이 지금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8명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광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피해가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또 50만 명 정도가 현재 이재민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지역에 이제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일부 그 시설이 이제 운영 중단되거나 이미 침수가 돼서 재산 피해가 대략 현재까지 한 1,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80조 거의 이 정도 피해가 지금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도 지금은 그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 세력 많이 약화됐지만 그 현재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좀 계속 올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합의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비가 많이 내릴 때 친구들한테 유가 변동은 없나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다 연락을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셰일가스 덕분인지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향후 피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고 좀 향후 대책을 위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05년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 카트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루이지애나에 물폭탄 던졌죠. 그래서 당시에 후속 처리를 잘 못해서 굉장히 당시 정권이 위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교훈인지 트럼프가 굉장히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피해 지역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28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연방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카트리나 때와 비슷한 어떤 규모의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2000원 방금 말씀드린 카트리나 때는 중앙정부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 지원이 긴급 복구 자금으로 이제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규모가 50억 달러 전후로 한번 일단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외신을 보니까 또 멜라니 여사가 킬힐을 신고 가가지고 또 아주 패션으로도 좀 구설수에 올랐다 그럴까요? 홍수를 보러 가는 바비 인형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고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스포츠 스타, 그리고 특히 이제, 텍사스라든지 휴스턴에 어떤 근거를 둔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구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특히 이제 헐리우드 스타로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의 샌드라 블럭이라는 여배우, 미국 적십자를 통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비욘세, 저희가 많이 알만한 어떤 유명인들도 이제 이런 기부 행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도요타라든지 애플, 코카콜라, 구글, 월마트 이런 거대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멕시코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멕시코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을 세운다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도움을 받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이 좀 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싱가포르 국방부도 이제 도움을 냈는데요. 그래서 예. 싱가포르 국방부는 텍사스 주방위군과 지금 자매 결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 헬기를 투입해서 병력이나 이재민 구호품 같은 걸 나르는데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허리케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이 지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수출되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LPG 쪽에 주로 이렇게 선적되고 예. 이렇게 나가는 어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합의가 상륙한 첫날이죠. 25일부터 이 지역에서 이제 선적으로 해서 나갈 석유 제품의 선적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미 동아시아 쪽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는 9월 이제 인도분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외에도 이제 중동에서 이제 많이 어떤 가스 제품이 수출이 되는데 이쪽도 덩달아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겠다 이런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든 약간의 가격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도카라에서 좀 이렇게 긴장 관계를 하더니만 이제 풀어졌는 모양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몇 번 좀 전해드린 바가 그렇죠. 있는데요. 인도 동북부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제 인도 말로는 도카라라는 지역이요. 중국명으로는 동랑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중국이 군사
어떤 도로를 연장하면서 이제 국경 분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 73일 정도가 지난 이번 주 초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28일 날 이제 전격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네. 양국 외교부가 이제 분쟁이 종결됐다라고선 이렇게 공식 설명을 내면서 사실상 이제 일단은 일단락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락됐지만 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지연내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시숙 코리아타임스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 지 한 달 돼가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건데 혹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박원갑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과 말씀 나눌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 지 한 달 돼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책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약보합 장세 이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 파리 대책이 뭐 세금이나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고 네. 또 고강도 처방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일단 위축되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이제 그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이 강남 재건축과 갭 투자였거든요. 네. 갭 투자가 주로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투기적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과 갭 투자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과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뭐 나머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강보합세 혹은 뭐 보합세 정도로 보이고 있어서 상품별로 지역별로 약간 온도차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에 상당히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깜짝 놀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선효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외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비조정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덜한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네. 주로 투자성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해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 뭐 분당이라든지 뭐 판교, 일산, 평촌, 뭐 인천 일부에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뭐 조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가격도 좀 오르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 풍선효과라는 것은 저는 길어야 3개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그 풍선효과는 금세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한 번 사면 3년 이상 못 팝니다. 네. 그래서 장기 상품인데 서너 달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풍선은 작은 자극만 줘도 금방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풍선 효과는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풍선이라는 건 결국 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 시간 줄 테니까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정리 좀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도 한 분이 1659채를 갖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좀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주택자들.
그렇죠. 이번 대책의 초점이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죠. 네. 다주택자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방법은 4가지입니다. 버틸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뭐 자식한테 상속이나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달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가 좀 더 뚜렷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과연 이제 다주택자분들께서, 이번에 팔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린 분이 있다면요.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40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년 말까지 결국은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내년 1, 2월에는 계약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그죠? 한 채밖에 안 살겠죠. 그럼 네. 나머지는 전세를 끼고 있거나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런 전월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잘 안 팔립니다. 그렇군요. 특히 갭 투자를 이번에 차단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 팔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미리미리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59채를 갖고 계시는 분은 못 팔시겠네요, 결국은 이분은. 그건 이제 임대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등록하셨겠죠, 그죠? 뭐 제도권화된 주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투기적 수요 이렇게보다는 네. 뭐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를 몇 채 들고 있으면 뭐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죠. 그 정부가 앞에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일지 대충 뭐 짐작하시거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무래도 이제 그 말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쪽에 뭐 장기적인 뭐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 보면은 그 신혼 희망타운을 5만 가구 정도 조성을 하겠다. 이게 주로 소형 아파트인데 네. 주로 이제 공공 분양 주택하고 이제 임대주택인데 네. 주로 이제 젊은 뭐 이런 그 신혼부부들이 이렇다 할 집을 장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이제 짓겠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래신도시 뭐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 이쪽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적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17만 가구를 이제 공급하는 로드맵이 나올 거로 보이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을 지금 그 임대사업 자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네.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세입자 보호책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청약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분들은 사실상 중소형 기준으로 보면은 당첨이 거의 힘들다. 주로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중소형을 대부분 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중소형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는 9월 아마 중순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투기 과열지구는 100%를 이제 가점제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은 이제 75%를 가점제로 이제 돌리게 되는데 가점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따져서 총 84점이 만점인데 네. 서울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적어도 1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양가족이 한 2~3명 정도 되어야만이
가능한 점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집이 있거나 가점이 낮은 젊은 층들은 결국 내년 3월 말까지 나올 양도세 절세 매물 쪽으로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 중에서 중대형을 청약하실 분들이라면은 청약 통장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과열지구에서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하는 게 50%거든요. 예. 이 그대로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30% 높지 않으니까 네. 가급적 통장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워낙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서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보다 한 10% 정도 싼 건매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네.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국지적 장세, 뭐 세분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동네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 말까지 한 1년 정도 더 시간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대출의 문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집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울 거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 대출을 받더라도 집값이 한 30% 이내,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급의 30% 이내로 좀 줄여서 실속 소비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동산의 큰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뭐 횡보나 하강 국면이라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금 부동산 사이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값이 하강 국면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가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사이클은 하강을 하면 보통 한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지요? 그거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이라는 것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얘기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거는 저는 주로 이제 지역에 따라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말씀이 참 어려운데 네. 서울은 지금 집값이 5년째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지금 어깨가 될지 머리가 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이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서 거래가 좀 안 되고 가격은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조급함을 가질 때가 아니라 조금은 큰 장은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파트 분여회가 이길까요? 정부가 이길까요? 아파트 분여회 부분은 그거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거든요. 예. 그거는 장기로 가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게? 왜냐하면은 예.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특히 개별 인간이 네. 서로 모여가지고 네. 어떤 가격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은 2006년 이럴 때 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여회들 가격 담합 있었거든요. 네. 그 단지들을 지금 가보면요. 예. 거의 원위치 됐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는 어떤 노력들은 네. 위기가 온다든지 하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항상 그 시장을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결정 영역이 결국 정부의 정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 정부가 한 주제에 대해서 진득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들어라 이런 얘기를 올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네, 고맙습니다. 예,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